안녕하세요. 고지식함의 함익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애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 애연 씨가 부르셨다며요? 제가 기사를 막 검색하다가 네. 요즘에 출산율 자체가 음.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명밖에 안 된다고 한 명도 안 돼. 하더라고요. 0.78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유독 검사를 해보니까 네. 한국하고 일본하고 아시아 국가에서 출산율이 좀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시아권에서 특히 동아시아, 음. 한국, 중국, 일본, 뭐 대만까지. 네. 대만은 조금 많긴 하지만 공통점이 뭘까요? 가부장적이다? 아니요. 그럼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다. 아, 지금 저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출산율 저하를 갖고 바라보는 시각이 네. 사회적 원인에서 많이 찾는데 저는 반대로 봐요. 그럼 여성들이 아이를 조금 낮게 낳는 이유가 힘들어서? 둘째가 놓고 싶으시던가요? 아니요. 음. 전 그래서 둘째를 갖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금 나이가 41요. 41살. 네. 어머니 나이는? 69세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철이 들었을 때, 한 중학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쯤 됐을 때, 네. 아유, 우리 착한 애인이 빨리빨리 잘 자라서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 가서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결혼하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자, 그 세대가 지금 40대예요. 애기 놓겠어요? 은연중에 친정엄마들, 지금의 그 친정엄마들 30대, 40대 뭐 이제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그 세대 부모님들이 본인의 여성으로서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세대는 지금의 이제 20대부터 30대, 40대 초반까지 가임기 여성들이 네.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내가 돌보면서 키우는 게 즐거운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못 배운 세대예요. 그쵸. 가르쳐 주질 않았죠. 부모님들이. 여자도 남자하고 똑같이 사회 활동해야 되고 열심히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너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그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애가 나와요? 나올 수가 없겠네요. 이게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뭐 경력 단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애시당초 전업주부도 아기를 안 낳아요. 진짜요? 전업주부도 아기 많이 안 낳아요. 하나 놓는 경우고 둘 놓는 경우가 드물어요. 하긴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거의- 전업주부도 아기 낳아요 많이? 아니요, 거의 한 명만 놓고 안 날 안 거야. 낳아요. 그랬더니 예. 자신 없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자꾸 경력 단절이라고 얘기하냐고. 경력 단절 안 되면 아기 많이 놓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죠. 전업주부가 무슨 경력 단절이 있어? 전업이 주부인데.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자들한테 물매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애기 안 놓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육아에 무관심하거나 내 아이들을 키울 때 뭐 여자가 애 낳았으니까 네가 키워 그러고 난 몰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애 아프면 집사람은 자도 저는 못 자 의사기 때문에. 애가 배가 아픈 것 같으면 제가 혹시 수술해야 될 병이 아닌가 싶어서 잠이 안 와요. 집사람은 일단 남편이 들어오면 자요. 잠은 낮에 힘들었으니까. 네네. 예. 네. 그러니까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아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고 10달 동안 고통도 고통이고 아기 놀 때도 힘들고 아기 놓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커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때까지 엄마는 무한 책임을 지고 부담스럽고 힘들다고요. 맞아요. 은연중에 그걸 다 알아요. 맞아요. 아기 안 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쵸. 네. 어찌됐든 그 아이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또 의무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여자가 제일 많이 지죠. 네. 예. 네.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안 놓는 게 당연하고 고대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애를 안 낳냐면 네. 시민이 줄어요. 로마가. 음. 시민이 줄면 그 로마의 군단병 숫자가 줄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똑같이 총독이나 승진한 그러니까 총독이 이제 속주 총독이니까 높은 자리예요. 요즘은 지방 자치단체 장 정도 돼요. 로마에 속주가 여러 개 있었으니까. 네네. 속주의 장을 총독을 임명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면 같은 조건이면 무조건 자녀 많은 사람이에요. 오. 아니 속주의 총독을 가는데 애를 많이 놓은 거하고 속주 총독의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쵸. 그 정도로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로마 시대 때 독신세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애 안 놓으면 세금을 매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배우고 여성들이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억압이 없는 어떤 소셜 프레셔가 없는 상황에 여성들이 자유롭게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그 당시 로마는 여성도 상속권이 있었어요. 아버지 부자면 상속받으면 돈도 궁하지도 않아요. 오. 네.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고 교육은 다 받았어요. 그쵸. 많이 받았어요. 네. 귀족들이나 시민계급까지. 그러면 예전처럼 남존 여비에 꽉 묶여 있던 그 고대 그 전에 로마 공화정 시대 로마에 교육을 받았던 여성들과는 다르죠. 자기 생각이 있는 거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아기를 안 놓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이익이에요. 본인을 생각했을 때 본인의 이익만 따지면 애기 안 놓는 게 이익이에요. 그러면 사람인데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데 네.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전까지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엄마들은 애를 왜 많이 낳았어요? 안 놓으면 쫓겨나면 시집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애를 셋을 놓는데 아들 하나 없으면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날 때까지. 아들 놓을 때까지 낳았잖아요. 맞아요. 예, 안 놓으면 맞아요. 안 놓는다 소리를 못해. 그렇죠. 예. 그런 억압된 사회에서 애를 낳았어. 그리고 딸을 한 5명 낳고 막내 아들을 낳았다고 쳐봐요. 저희 할머니. 그 엄마가 네. 그 딸 자식을 키우면서 야 여자의 일생이란 게 이렇게 너무 재밌더라. 애도 5명이나 놓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야 너는 웬만하면 시집하지 마라. 그 말씀 많이 네. 하셨어요. 너는 웬만하면 결혼하더라도 애는 하나나 둘이나 놓고 그만 낳아라. 네네네.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막 공부를 하고 또 자기 직업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 시기도 또 되게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하나밖에 낳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의지만 있으면 뭐 마흔도 놓을 수 있어요. 네.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 우리 때 배울 때는요. 여자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기형아 발생률이 높아지고 온갖 얘기 다 나왔는데 요즘 영양 상태도 좋고 뭐 의료 시스템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40의 초산인데도 애기 건강하게 잘 나요. 근데 또 의지의 문제예요. 임신율이 또 많이 낮다고도 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것도 또 매한가지예요. 임신율이 낮을 이유가 왜 낮겠어요? 자, 이거 뭐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면 참 그렇긴 한데 네. 우리가 이제 소를 이렇게 이제 임신을 시키려 그러면 소를 스트레스를 많이 주잖아요. 그럼 우리 실험이 가능하니까. 네. 시끄럽게 하고 밤에 잠 못 자게 하고 소음이 심한데 소를 키우면 암소의 임신율이 뚝 떨어져요. 근데 인간이 소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건강해 보여도 직장 다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아야 돼, 뭐 지금 온갖 그 결혼에 따르는 여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늘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결혼할 때 남자가 장모님 뵐 때 어떡하지 이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여자만 오케이 하면 처갓집 할 때 뭐 내 여자가 나 좋다는데 뭐 장모님 싫다면 어떡할까요? 그냥 간다고. 맞아요. 관계가 좀 나쁘다 하더라도 갈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여자는 남자가 결혼해 주세요 프로포즈 다 해도 우리 어머니한테 허락만 들어 가자 그러면 쫄리잖아요. 맞아요. 아직 관계는 그렇다고. 그런 관계에서 여자가 결혼했어. 시집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직장도 많이 다니니까. 남편도 또 결혼하면 애가 돼요. 또 갑자기 온갖 거 다 해주길 바래. 그러니까요. 아이가 생기겠어요? 늘어나더라고요. 임신이 가능하겠냐고. 근데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약간 요건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또 아이를 더 놓을 생각이 있어. 왜냐면 그것도 핑계라고 나는 확실히 알아요. 왜요? 제가 타워팰리스에 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부자들 사는 동네. 그 동네 사는 며느리면 네. 다 이제 작은 평수에 그 뭐 있는 집 살면 거기 살 거 아니에요. 애 둘 있는 집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어. 다 하나만 거의. 거의 하나예요. 둘 있으면 둘이네요. 그러고 보지. 양손에 애 데리고 다니는 부부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돈도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안 놓는데 핑계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엄마 할아버지 애 셋 놓을 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좋은 집에 살아서 애 셋 낳았어요? 아니요, 그때가 더 힘들었을 더 텐데.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더 많이 나왔던 네. 것 같아요. 상대적인 빈곤은 차이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경제 수준이라든지 생활 수준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경제적인 문제도 그것도 아이를 놓지 않은 사람들, 아이를 놓지 않는 부부들이 왜 안 놓니? 집도 없는데 무슨 애를 낳아?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지. 애 놓을 의사가 없는 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개인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부부들도
서로의 각자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각자 합의하에 안 넣는 집도 있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고 애도 요즘 것들이 말이야 애도 안 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난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자녀한테는 나는 그렇게 교육은 안 시켰어요. 우리 난 딸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요. 네. 딸이든 아들이든 그래. 때가 되면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 네. 내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나도 이제 갈 날이 가까운 사람인데 네. 지나보니 보람된 일이라고는 남겨놓은 게 너희들 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나도 남아있을 게 그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 너네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네들도 결혼하면 아이를 좀 다복하게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예. 그렇지만 뭐 지가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이죠. 근데 저희 엄마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낳고 복닥복닥 살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밖에 없잖아요.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예. 말씀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출산율이 저조한 건 정부의 약간 그런 것들 탓이다라고도 막 얘기들 또 하잖아요. 자, 지금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예전 10년, 20년 전에 직장 다니는 여성들보다 아이를 낳고 직장 다니는 환경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지금은 더 나아졌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아무래도. 옛날 우리 레지던트 할 때는 여자가 레지던트 시험 보러 들어올 때 첫째 조건이 뭐냐면 전문의 시험 볼 때까지 결혼 안 한다가 조건이었었어요. 진짜요? 레지던트 과정 4년 동안이 뺑뺑이 날밤 없이 돌아가는데 덜크덕 임신해서 딱 결혼해서 임신해버리면 그렇죠. 그 나머지 한 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3명 뽑고 4명 뽑고 그러거든요. 네. 한 명이 없어지는 거야. 나머지가 죽어요 그냥. 근데 지금도 그렇대요. 약간 그 육아휴직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출산 휴가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에서 눈치 많이 눈치는 보이고. 보죠. 눈치는 보지만 예전같이 그렇게 그 뽑는 조건이 결혼하지 마라 임신 애 갖지 마라는 게 조건으로 뽑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법으로 그렇지 않게끔 네. 돼 있어서 그런 일이 없고 실제로 제 동기는 제 동기 여학생은 여자 레지던트는 결혼한 애기도 가졌어요. 근데 다 동료 남자들이 다 결혼한 유부남이야. 그러니까 제가 애를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 건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나도 키우고 있으니까. 네, 네. 웬만하면 빼주고 웬만하면 집에 일찍 가라 그러고 봐주지. 그게 우리 시대 남자들의 생각이야. 나도 애를 키워보니 엄마는 더 힘든다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료들끼리 어떤 그 도움을 주긴 하지만 법적으로 규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그렇게 놓고 다 했어도 그래도 그때 그 친구 애 둘 놓고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아졌잖아. 네. 감히 레지던트 뽑는데 여자 레지던트 의사한테 너 애 놓지 마라 결혼하지 마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다 고소당할 거야 아마. 그렇죠. 그렇게 근데 애는 나와요. 안 놓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네. 1차 원인은 아니다. 나는 이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놨더라도 안 먹힐 거다. 왜? 20년, 30년 살면서 자기 엄마한테, 여자의 친정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애 놓으면 네가 고생한다. 놓지 마라. 아니면 하나만 낳아라. 라는 교육을 받았는데 뭐 달콤하게 뭐 직장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겠어요. 아파트 분양 받는데 조금 뭐 어떻게 도와드리겠어요. 이런 거 정도 갖고는 속된 말로 씨앗물에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장님 인터뷰하신 것 중에 그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으시더라고요. 저거 뭐라 그랬죠?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웃겨요. 그건 우수하고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재벌들 논리지. 그렇죠. 개인의 행복과는 아무 상관없는 논리예요. 맞아요. 네. 뭐 직장 수보다 구직 인구가 더 많아서 취업도 안 되는데 인구가 왜 늘어나야 되죠? 다 맞는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야 누가 말했는지 되게 똑똑하다. 함 원장님이 말씀하신 제가 한 얘기예요? 네네. 내 생각은 저래요. 여전히 저기다 같은 생각이신 한마디 거죠? 더 했을 거예요 아마. 뭐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인구가 늘어나면 국세청이 좋아하죠. 세금이 세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국가 조직이나 큰 회사에 그 많은 고용을 해야 되는 좋은 사람을 뽑아서 써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인구가 많은 게 좋죠. 골라 쓰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자기들의 많아지는 선택폭이 거죠. 넓어지는 거지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나는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가 애기 안 놓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말라고요. 냅두세요.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 그러면 이번 세대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 여성들은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애를 하나 놓거나 뭐 안 놓거나 그럴 거예요. 네. 하나 낳았다고 가정해요. 그 딸이에요. 그 딸은 나중에 결혼하면 분명히 애기 많이 놓을 거예요. 그 친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복하기만 하다면 여성들이 아기를 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애를 낳아보고 키워보는 그 과정을 남자들이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우리 시대 하는 얘기고 군대 가는 거하고 여자 문제는 내가 뭐 같이 비교해서 농담처럼 한 얘기도 있지만 네. 그거는 같은 동급에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부부가 서로 좋아야 돼요. 아 맞아요. 그건 맞는 말씀. 부부가 서로 합의해야 될 문제지. 근데 옛날에는 남자가 위고 남존 여비, 그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게 있었고 시어머니 우월주의가 있었고 애를 안 낳는다고 네가 임신을 못 한다고 실제로 불임 부부의 40%는 남자 책임이에요. 어우, 네. 그 옛날에 막 그 했던 이상한 그런 것들이 다 틀린 게 남자가 애 못 낳는 경우가 더 막 또 40%나 된다고. 남자 그래서 때문에. 불임의 원인이 생기면 산부인과 그 대학병원에 산부인과 가면 남편 데려오라 그래요. 비뇨기과 산부인과 같이 봐요. 불임 클리닉은. 네네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네. 남성 쪽에 문제 있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한 30% 40% 가까이 된대요. 비중이 꽤 높네요. 높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애기 가지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게 사회적 프레셔였죠. 애를 못 놓으면 안 된다는 부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왜? 애를 왜 가져야 돼? 그게 더 강해졌고. 그게 더 강해졌고 그 세대들이 지금 엄마 아빠가 되는 결혼하는 세대가 됐어요. 심지어는 결혼을 왜 해야 돼? 많아졌어요. 많아졌잖아요. 책임지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책임으로만 생각을 하면 못하지. 네네. 근데 결혼을 하는 이유는 그냥 동물적으로 얘기하면 얼굴을 봤어. 청춘 남녀가 아직 이제 미혼으로 둘이 만났는데 네네. 저 친구랑 맨날 자고 싶은 게 그게 결혼의 욕구예요. 아, 네. 그렇지 않아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쟤랑 같이 자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혼의 기본 욕구예요. 물론 100년, 150년, 100년 전 20세기 19세기 말에는 결혼이 대부분 정략 결혼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남자 따로 만나고 집안에서 정해주는 끼리 결혼하고 첩도 두고 뭐 애인도 두고 미국은 서양 사회는 그랬어요. 네. 여자들도 뭐 그런 관계였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여성들의 권리가 목소리가 커지고 여성들의 권리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다라는 개념,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을 이루고 저기 일부 일처제로 결혼 제도가 만들어진 건 100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야. 결혼사를 공부해 보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좋아서예요. 좋아서. 좋다는 게 뭐예요? 점심 저녁 먹고 저녁 때 헤어지기 싫은 거야. 같이 자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잔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흔히 같이 말하는 있고 싶고. 성적인 섹스도 있지만 네네. 그냥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게 좋아. 그게 결혼의 동기고 그 욕구가 남자가 수컷이 암컷보다 강해. 남자가 여성보다 강해. 그러니까 대부분 프로포즈를 남자가 하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아이도 생기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책임감이 따르는 거지. 네, 맞아요. 결혼을 처음부터 어휴 저 여자를 내가 평생을 책임을 져야 돼? 저는 이제 아예 자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 자녀에 대한 네. 책임도 그때 애가 생기는데 그 애가 너무 이뻐요. 그리고 모든 어린 동물들 갓 태어난 포유류는 너무 이뻐요. 악어 새끼도 처음 보면 이뻐. 새끼들은 새끼는 다 이뻐. 맞아요. 그래 걔들이 살아. 맞아. 잡아먹으려고 했다고 저 이쁜 걸 내가 어떻게 잡아먹냐고 안 잡아먹는다고 포식자도. 맞아요. 눈 마주쳐서 이렇게 말똥말똥하고 있으면 내 새끼 아니라도 배가 고파 보이면 저지르다 한번 물려주는 게 엄마들의 본능이고 맞아요. 남자들 같으면 야 밥이라도 한 개 사 먹으라고 돈이라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유아기 때 모든 동물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진짜 예쁘죠. 그 맞아요. 과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생기는 여러 가지 책임들에 대해서도 뭐 내가 놓은 자식이니까 열심히 키워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처음부터 책임 이러고 물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보고 있으면 이쁜데 이뻐 죽겠는데 뒤에 책임은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외부적인 학습이야. 근데 갓난둥이를 눈으로 보는 거는 그거는 본능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거 못 느끼셨어요? 애를 낳아봤으니까 느꼈죠. 알잖아요. 너무 보고 이쁘죠. 있으면 너무 이쁘잖아. 그러니까 책임감도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책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보면 아는 거지. 네. 그걸 어떻게 다 가르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거 누가 배워서 합니까? 더 본능적인 거죠. 다 본능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 본능대로 입각해서 남녀가 만나고 사랑하고 그 과정 중에 아이도 태어나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릴 때 그 예쁜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평생 그 아이가 어린애로 보인다는 게 그 얘기예요. 예.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거두주느냐고 쟤 학원비가 몇 푼이 들고 어떻게 학원 안 가면 또 어때? 또 다른가 봐요. SNS 뭐 BTS가 보면은. 학원 가갖고 BTS 됐어요? 유현진이 학원 다녀갖고 뭐 그게 됐어요?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냐고. 예. 아니 저는 그만 학원 다녔겠어요. 저도 학원 안 다녔어요. 아 그쵸. 또 옛날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도 공부 잘하는 애들 학원 안 다니는 안 다녀요. 아, 유현재가 야구 학원 다녀갖고 야구 잘하냐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갖고 왜 결론을 미리 지레 짐작을 하고 책임으로만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원장님은 지금 저희 출산율 되게 저조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저희 밑에 세대들이라든지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이런 해주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에 왜 나왔냐. 지금 같은 출산이면 너희 같은 애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세상이란 건 나서 살아보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다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추억인 거죠. 예, 그러니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정말로 내가 지나보니 뭐 그 예전에는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뭔가를 얻는 게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나이가 돼 보니 자식 둘밖에 없고 이제는 손주들이 또 하나 더 생겼어. 네. 이것들이 내 삶의 어떤 그 보람, 가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은 이제 조금 살아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결혼은 어떤 거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실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음, 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사랑하는 이세를 놓기 위해서 결혼하세요. 이제는 꼭 나야만 된다, 나봐야 된다. 그 사랑하고 이 사랑이 좀 느낌이 달라요. 완전 다르죠. 솔직하게 하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 부모님은 내가 사랑을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 맞아요. 부모님은 의무예요. 음,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효도는 의무인데 와이프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와이프랑 같이 합작품으로 만든 자식은요 묘한 느낌의 새로운 사랑이에요. 그거는 달라요. 아마 우리 부모님도 나랑 똑같은 느낌으로 우리를 낳아서 키웠으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한다고 치면 요즘 세대들은 또 뭐 금전적인 거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결혼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남성들이 좀 결혼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조건 그거는 확실히 맞아요. 우리 때는 남자들이 결혼할 때 자기 배우자를 고를 때 남자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소개시켜 준다 그러고. 저 한 원장님 제가 진짜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뻐요? 이쁘죠? 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야. 이뻐요? 이뻐요. 네. 항상 물어보는 게 돌아서서 의사인데 이뻐? 아니야 변호사야. 이뻐? 근데 진짜 누가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남자들이 우리 때는 항상 물어보는 게 이뻐? 이게 기본 질문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 똑같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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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여자는 직업이 뭐야? 그렇죠. 네. 네. 학생 때 물어보면 학생 때 소개해 준다 그러면 또 어느 대학 부모님 다녀? 아니 그 맞죠. 어느 대학 다녀 물어봐요. 어느 대학 맞아. 네, 무슨 과야? 네. 네. 그 뭐냐면 여자는 남자적으로 저 인간을 내가 만났을 때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뭐가 됐을 때 얼마를 벌어다 줄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그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맞아. 어느 대학 다녀 무슨 과 다녀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 30대쯤 소개시켜주면 회사 어디 다녀? 맞아요. 예. 이도저도 아니면 야 아버지는 뭐 한대? 맞아. 이런 식의 그냥 결국은 그 사람의 경제력,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계인데 이제는 여자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수동적으로 간택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돼 있어요. 그쵸. 많이 높아졌죠. 자, 서울대 나온 잘 나가는 캐리어 우먼이 남자를 고르면 자기 눈높이에 맞는 남자가 몇 명쯤 될까요? 많지 않겠죠. 없어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어요. 어허. 그러니 만나기가 어렵죠. 그쵸. 그러니 이제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된다는 거야. 옛날에는 여자는 항상 그래도 나보다 좀 나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는 얘기야. 여자는 시집 한번 잘 가면 다 팔자를 고치니 너보다 나은 남자를 골라. 김태희 씨가 지보다 나은 남자가 어디 있어? 학벌이든 외모든 돈이든. 그래서 요즘에 반반 결혼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반반씩 되고.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거의 이게 남자들 입장에서 결혼한 후에도 거의 생활비랑 이런 것도 같이 공동 부담으로 반반 막 이런 식으로. 나는 그 대목은 정말 싫어요. 나는 여자가 직장을 다니고도 아무리 볼 때도 남자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 보면 약간 남성 우월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여성을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는 자기 가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여자 고생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장의 역할을 여성이 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아직까지 사회는
남자가 사회활동하기가 그래도 편해요. 하다못해 실직을 했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몸 놀리는 일이야. 등짐을 줘도 남자가 지면 좀 더 질 수 있고요. 야간 운전을 해서 뭐 대리를 한다 하더라도 남자가 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무조건 남자가 결혼을 하면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갖고는 좀 더 치열해야 된다. 여자한테 빌붙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근데 여성들은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들 중에 또 한 34.9%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고 싶지 않아서 또 결혼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정확한 얘기죠.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결혼이에요. 서로 맞춰주는 거죠. 서로 맞춰주려고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고 나면 둘이 닮았다 그러잖아요. 계속 거울처럼 거울처럼 비슷하다니까요. 맞아요, 예, 맞아요. 욕하면서 닮고 좋은 것도 닮고 그래서 오래 살고 나면 둘이 비슷해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이라는 거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좋아했잖아. 그쵸? 연애할 때 한 뭐 짧게는 1년. 저 같은 경우 연애 7, 8년씩 했는데 네. 연애할 때 쌓아놓은 저축액이 있으면 웬만큼 결혼해서 살 동안에 그 빼먹을 돈이 많아서 잘 가요. 그럭저럭. 네. 하기 싫은 이유가 상대한테 맞춰주는 게 싫다 그러면 저거는 정말 결혼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결혼 자체는 네.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원장님 그 우리나라 결혼 문화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네 이런 건 꼭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화 있으세요? 한두 가지예요. 다 갖다 버려야지.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존의 문화, 결혼 문화 어떤 방식은 싹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혼인율이 올라가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일단 결혼식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결혼식 결혼식이 청첩장에 혼주라고 써셔서 안 썼어요. 썼죠. 혼주면 내가 혼인의 주인이야, 주인공이야. 그럼 내가 결혼한 날이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제 부모님 그게 왜 혼주냐고요. 제가 딸을 결혼할 때 청첩장이 이제 요즘 이메일 전자 청첩장을 있다고 왔는데 이제 카톡으로 띡 보내갖고 혼주 함익병이어서 내가 딸한테 전화했지. 야, 나는 결혼 안 해. 물론 하고 싶지만 농담처럼. 네. 혼인의 주인공은 너네들이고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신랑 신부 쓰고 그다음에 밑에 쓴다 그러면 엄마 아빠라고 써주면 돼. 이것만 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쵸. 예,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는 그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고 혼인의 주인이고 우리는 부모는 박수치는 1번. 그쵸. 첫 번째 축하객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주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좀 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내 딸한테 한 얘기예요. 너네들이 알아서 형편껏 결혼식을 치르고 준비해라. 너네들이 준비해라. 너 결혼식인데 내가 왜 하니?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다음 저 결혼식 할 때 주례 스님 부르지 말자 그랬어요. 저는 그것도 동의해요. 그래서 주례스님 안 불렀어요. 네. 혼인서약 너네들이 읽어라. 좋은 것 같아요.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그거는 그 주례 그 MC가 한번 읽어주겠지 뭐 그거는 그쵸, 그건 그쵸. 하는데 네. 성혼선언문에서 혼인서약에 대해서 너네들이 일생을 살면서 뭘 할 건지 어떻게 살 건지 너네들이 쓰고 너네들이 읽고 너네들이 발표하고 우리는 다 듣고 박수 쳐줄게. 하나의 그냥 파티처럼 어떻게 보면 진짜. 문화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지 자기들이 그게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다가 성질나고 싸우고 싶어서 뭐 헤어지고 싶을 때라도 좀 생각을 다시 해볼 거 아니야. 자기들이 한 말이 있는데 혼인사역에 보면 잘 살 거라고 여러 번 했거든. 생각해보고 고민을 좀 하겠지. 그렇다 싫으면 헤어지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네네네. 또 헤어지더라도 내가 요즘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래. 야, 그래 자식이 둘이나 생겼잖아. 얼마나 좋아. 하나씩 갈라서 가면 되겠다. 헤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결혼을 좀 가볍게 그러니까 옛날같이 가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거의 되어 가는데 결혼은 필수일까요, 원장님? 선택이라고 봐요. 네. 하면 좋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강요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원장님께서 요즘 세대 친구들에게 네. 좀 결혼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내 자식한테 하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남녀는 많이 만나야 된다. 왜냐면 그 나이에 지나보니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데이트할 때가. 저 그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이쁜 여성을 만나서 이렇게 작업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설레일 때. 네, 맞아. 설레일 때 네. 그때가 좋았고 그다음에 결혼은 선택이다. 그러나 살아보니
아이는 있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남녀가 자주 만나고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그것이 결혼의 형태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오. 동거의 형태가 됐든 뭐 어떤 형태든 아이만 잘 키울 수 있도록 둘이 합의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자녀를 보고 인생을 살아가면 훨씬 더 재미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접하는 아이의 양육비가 어떻고 학원비가 어떻고 교육비가 어떻고 그런 문제는 그때 가면 또 다 해결하는 방법은 생기더라. 25, 30에 결혼을 생각하면서 나이 30, 40에 벌어질 그 아이의 양육비까지 걱정을 하면서 결혼을 결정한다 안 한다. 너무 미래를 많이 본다. 좀 직물적으로 눈앞에서 좋은 게 있으면 그냥 그걸 취할 수 있는 좀 그런 젊은이다운 패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결혼 문제, 출산 문제를 정부에서 이걸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해요. 어느 정도 인구는 감소되는 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구직난이면 구인난이 생길 때까지 나는 인구가 줄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건 애국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려고 태어나는 거고 아이를 놓는 이유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아이가 지금 0.78명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0.78명이면 됐다라는 게 우리 젊은 세대의 합의사항이라고 나는 봐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절대로 우리나라 인구 소멸국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젊은 분들이 결정해서 애기 안 놓는 거 전 존중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는 거기서 하나를 놓든 뭐 키울 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라. 애들이 그걸 보고 그냥 본인들이 판단해서 우리 엄마 할아버지 잘 사네? 나도 결혼해서 애기 좀 낳아야지. 이 정도는 될 수 있게끔 잘 살아주길 바라요. 그러면 20년 뒤에는 인구 늘어납니다. 네, 오늘 한 원장님께서 결혼은 선택, 또 출산도 선택. 선택.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다. 다시 늘어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